자, 가역 반응을 배울 거예요. 자, 가역 반응에서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배울 거야. 자, 네.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어, 반응물이잖아. 네. 그- 그래,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반응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이거는 생성물이 거꾸로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이겠죠. 네. 자, 요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뭔지를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가역 반응은, 자,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쌍화살표로.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뭐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이야. 이런 거를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가역 반응은 있지 너무나 많아. 우리 생활 주변에. 자, 이런 네. 거. 자, 물을 끓이면 뭐가 돼? 승, 수증기를 다시 냉각하면 뭐가 돼? 물, 예. 이런 건 다 가역 반응이잖아. 그치? 네.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역 반응을 외우지 말고 비가역 반응이 뭔지를 한번 외워봐봐. 자, 비가역 반응에는, 자, 화살표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야. 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기체가 발생 반응에는 연소 반응. 자, 종이를 태우면은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고 물도 나오고 재도 남고 그러지. 네. 그거를 거꾸로, 자, 막 혼합하면 다시 종이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반응은 일으킬 수가 없어. 이런 게 비가역 반응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거죠. 금속하고 산의 반응.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네.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중화 반응. 우리가 4단원에서 중화 반응을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들이야. 알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동적 평형을 따져볼 거야. 자, 동적 평형을 따지는데 이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뭐냐? 자, 동적 평형의 뜻이 뭔지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동적 평형. 자, 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때 따지는 거냐면 가역 반응에서 따지는 거야.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이거를 네.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은 우리가 이 화학원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냐면, 자,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동적 평형의 종류에는 증기압 평형이 있어. 자, 증기압 평형 요거는 뭐냐면 액체가 가만 놔두면 증발하지. 네. 액체 증발 속도와 그러면 액체 증기가 있죠. 증기. 네. 증기의 응축 속도.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이야. 이걸 응축이라고 불러. 속도가 같아.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우리가 증기압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요게 이제 처음 똑같은 상태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린 거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했다. 자, 이게 t가 0이에요. 시간이 0. 그리고 이 속에다가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자,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거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도 똑같이 비커에다 물을 똑같이 담아놨어.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똑같은 첫 번째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물은 똑같은 상태에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야. 자, 이 상태에 있었는데, 자, 처음에는 요 안에 수증기는 있니 없니? 처음 거에서 요 안에 수증기. 없어요. 없잖아. 수증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수증기가 없으니까 이건 물이란 말이야. 수증기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속도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액체가 여기에서는 날아가는 증발은 일어날 수 있지. 네. 요거를 증발이라고 불러. 증발. 증발은 일어나. 근데 응축은 안 일어나. 근데 T1일 때 보자. 물이 요만큼 줄어 있어요. 요만큼 줄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날아가는 속도가 똑같아. 화살표 4개야. 그러면 이 속에는 수증기가 생겼지 이제. 네. 이 수증기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오는 이걸 응축이라고 불러요. 응축. 자, 이 상태야. 아직도 증발 속도가 더 크네. 그 다음 T2일 때 한번 보자. 자, 날아가는 증발 속도는 물이 이만큼 줄어 있어요. 물이 더 많이 줄어 있지. 네. 자, 날아가는 속도는 역시 요거를 여기다 그리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날아가는 속도는 똑같아. 화살표는 4개.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화살표가 3개. 여기 증기가 있는데 3개야. 그 다음에 T3에서는 자, 물이 더 많이 줄어 있어요. 이만큼 줄어 있어. 여기에서도 날아가는 증발 속도는 똑같이 4개야.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도 이제 4개가 돼. 이때가 평행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증기가 수증기가 꽉 찼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평형 다음부터는 자, 물의 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뭐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날아가는 속도는 똑같이 4개야. 증발 속도. 그리고 요게 4개가 들어와. 자, 그러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다 한번 그려보면 자, 요 그림들 고개 빈자리에다 그려놔야 된다.
네. 자, 시간에 따른 속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속도를 그리면은, 자, 처음부터 날아가는 화살표는 4개지. 네.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라지거든. 근데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온도 일정이야. 자, 온도가 일정할 때는 증발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처음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딱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게 이게 응축 속도가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밀폐된 용기 속에서 자, 수증기 양은 T가 0일 때보다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그 다음에 T4일 때는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 양은 더 늘어났어. 근데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반대가 되겠죠? 네. 어, 이렇게 돼요. T2, T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요게 바로 이 동적 평형에서 증기압 평형에 대한 설명이야. 요 속에다가 물의 양을 더 넣는다 그래서 수증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네. 이 안에 수증기의 양은 공간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여기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증기압 평형은 자,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지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용해 평형이야. 자,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의 용해 속도와 용해라는 말은 녹는 거예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용해 평형이라고 불러. 자, 용액의 종류에는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죠. 네. 자, 불포화 용액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 중에 누가 더 클까? 용의 속도가 맞아요. 용해 속도가 더 커. 근데 포화 용액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 중에 누가 더 커? 같아요. 알겠니? 네. 그러면 요 용해 평형을 선생님이 아주 쉽게 이런 설명을 해보자. 자, 이게 백설탕 포화 용액이야. 백설탕 포화 용액.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로 녹인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겠지? 네. 그래.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흑설탕 고체를 넣어놨다고 보자. 흑설탕 고체. 자, 이렇게 넣어놓고 오랜 시간 놨어. 그랬더니 결과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자, 백설탕 포화 용액의 용액 색깔이 있지? 네. 갈색으로 변해요. 자, 갈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흑설탕이 녹아 나왔다는 얘기지. 네. 어떻게 녹아 나올 수 있냐면 이 흑설탕이 하나 녹아 나올 때 안에 있던 녹아 있던 설탕, 백설탕이 하나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봐. 용액 속에는 흑설탕 분자 있어 없어? 있어요.
백설탕 분자는 있어요. 있어요. 용액 속에. 네. 그리고 고체 속에도 흑설탕 분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설탕 분자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런 예를 하나 또 들어봤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NaCl, Na가 23짜리가 있거든. 네. 포화용액에 고체 NaCl에 Na가 24짜리가 있어. 동위원소죠. 자, 요 고체를 넣어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 용액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NaCl 24짜리와 NaCl 23짜리가 용액 속에 녹아 있겠지.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체 속에도 뭐뭐가 있어야 되지. NaCl 24짜리와 NaCl 23짜리가 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용액 속에 있는 건 이온화된다. Na 플러스 24짜리. 그 다음에 Na 플러스 23짜리. 그 다음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돼서 존재하겠지. 이게 용의 평형이야. 용의 평형 끝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 네. 자, 요것도 거기 필요한 거. 자, 써놔야 돼. 네. 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이 평형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자, 네 번째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다 보니까 있지.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드시 공존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정반응도 일어나야 되고 역반응도 일어나야 되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반드시 공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자, 반응물은 점점점 생성물이 되면서 줄어들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농도인데 반응물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일정해요. 이게 반응물의 농도야.
그 다음에 생성물은 최초에는 없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렇게 일정해져. 이게 생성물의 농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처음에는 반응물밖에 없겠지. 네. 그러면 반응물밖에 없으니까 정반응 속도밖에 안 나타나. 그치? 네. 그러면 역반응은 없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있지?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해져요.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그리고 역반응 속도는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만나. 이게 역반응 속도가 돼요. 자, 이렇게 속도에, 자,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다가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져. 이게 화학 평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볼 거야. 화학 반응 평형 중에. 자, NO2 기체가 N2O4 기체가 되는데 요거는 정갈색이고 요거는 구색의 기체거든. 근데 시험관에 있지? NO2 기체만 넣어놨어. 자, 시험관에 NO2 기체만 넣어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젓갈색이 옅어져요. 옅어지다가 멈춘다. 색깔이. 그러면 왜 옅어졌느냐라고 한다면 무색에 N2O4가 생성됐기 때문이야. 가만 놔두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번에는 시험관에 자 무색에 N2O4 기체만 넣어놨어. 자 요것만 넣어둔 경우에는 자 색이 젓갈색으로 색이 진해지다 멈춰요. 자, 진해지다 멈추는 이유는 뭐야? 젓갈색에 NO2가 생성되었기 때문이겠지. 이런 것이 바로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이야. 자, 요것도 역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그래프하고 이런 거 써놓자. 네. 다 적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산과 염기 이렇게 나오죠. 네. 산과 염기로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산의 정의하고 두 번째 염기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산은 있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했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야. 근데 가장 미개한 산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자, 로우리 브랜스테드의 산염기가 있어요. 브랜스테드. 자, 얘는 자,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만 우리 산염기를 따지는 거였는데 로리 브랜스테드는 그거보다 좀 개념이 넓어요. 자, 양성자가 뭐냐면 H 플러스가 양성자예요.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 이거를 양성자 주계라고 불러요. 양성자 주계. 주는 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갖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래서 이거를 양성자 밖에라고 불러요. 자, 요즘은 요 두 가지만 배울 거야 아마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 책에는 나눠준 거에서 보내준 거에는 어때? 세 가지가 나와 있지? 네. 근데 학교에서 요즘 책이 개편되면서 세 번째 개념을 안 가르쳐주고 넘어갈 수 있어. 만약에 음, 학교에서 세 번째 개념을 배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돼. 네. 공부할 게 많은데 안 배우는 내용을 막 수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자.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자, 예성아. 네. 자, 저렇게 부르는 이름을 가진 물질들 아마 예성이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뭐가 있겠니? 염산, 그래, 먼저 염산 또 음, 없어?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호름산. 그래, 이런 것들 모두 다 산이야. 그게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거예요. 잘 봐. 염산, HCl, 질산, 황산 이런 것들이 왜 산이 되냐면 이거 봐. 염산을 AQ 물에 녹이면은 H 플러스 AQ하고 Cl 마이너스 AQ 이렇게 되거든. 여기 봐. H 플러스가 나왔지? 네. 누가 내놨어? HCl이 내놓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HCl을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는 있지. 자, 수산화 뭐뭐뭐 이라 부른다. 자, 여기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런 것들이 다 수산화 이렇게 이름을 붙잖아. 네. 자, 그래서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수용액에 녹이면은 Na 플러스 AQ하고 OH 마이너스 AQ. 이거 봐. 여기서도 OH 마이너스를 내놨잖아. 누가? NaOH가. 그러니까 NaOH는 아레니우스의 염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자, 한 장 넘기면 이게 있어요.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 나오죠? 네. 자, 요거 잘 봐봐. HClAQ를 H2OL에 넣었더니 자, 여기서 쌍화살표야. 그랬더니
Cl-AQ 플러스 H3O 플러스 AQ. 자, 그러면 요거 봐봐. 요 놈이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제공했지. 네. 그러니까 얘가 산인 거잖아. 누구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의 산이냐. 로우리 브랜스테드에. 왜? 내가 H 플러스를 제공했으니까. 그치?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어때? H 플러스를 제공받았잖아. 그래서 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물을 염기라고 부르나?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물이 염기로 작용했어. 누구의? 로리 브랜스테드에. 자, 그리고 여기는 쌍화살표 가역 반응에서 따졌지? 네. 그러면 역반응을 따져봐. 얘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하나 반응식을 더 써보자. 암모니아를 물에다 녹이잖아. 그러면 암모늄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중에 혹시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이냐라고 물으면 보여 안 보여? 어, 자, 네.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봐봐. 수산화 뭐뭐뭐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없는 거야. 자, 요놈이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지? 네.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야. 누구의? 로리 브랜스테드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선 산으로 작용해. 거꾸로는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 그랬을 때 두 반응에서 있지. H2O 봐봐. H2O.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 이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양쪽성 물질은 뭐냐?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네? 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페이지에 그 밑에 가운데 맨 밑에 루이스의 선전기 빼고 중간까지 설명이 된 거야. 됐니? 네. 거기서 필요한 거는 다 적었지?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봐. 거기 보면은 산의 성질하고 염기의 성질이 나오거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읽어봐. 산은 뭐 신맛이 난다, 전해질이다. 왜 그러냐면 이건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운 거거든. 네. 학교에서 요 부분을 배우면은 또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돼. 네. 근데 이 부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쭉 읽어보고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물의 자동 이온화는 뭐냐? 잘 봐. 물의 자동 이온화. 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극히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자, 아주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있지?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H2L이 H2L하고 반응해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응. 요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한 개 생기면 하나 생긴다는 얘기지. 1대1로 생기죠. 네. 우리가 앞으로 요 이온은 H 플러스와 동일하게 사용할 거거든. 알겠지? 네.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그러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자, 첫 번째. 물의 이온화 상수. Ka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물의 이온화 상수가 뭐냐. 자, 물은 있지. 자, 물은 자, 자동 이온화하여 평형 상태를 이룬다. 자,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잖아. 동적 평형이거든. 그러면 동적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쉴 새 없이 자동 이온화해서 자, 요 H3O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네. 이게 동적 평형이잖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동적 평형을 배웠잖아. 이 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25도씨에서 자,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나와요. 자, 요거를 우리는 얼마라고 하느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요거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물의 이온화 상수.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여기서 이거를 또 보자. 25도씨에서 있죠. 액성의 물은 자, 25도씨에서 물은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같지요. 네. 하나 만들어지면 하나라 그랬으니까 막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겠니?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와야지. 네. 요게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돼 안 돼? 해요.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수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봐봐. 자, 수용액의 액성을 따질 때 첫 번째 산성은 있지. H3O 플러스가 자, 커야 되겠지. 네.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고 OH 마이너스보다 많아야 산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지. 네. 얼마로? 10의 마이너스 7로 똑같잖아. 네. 25도에서야 무조건 25도씨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H3O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더 많을 때. 그쵸? 네. 이거를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바로 수용의 액성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소이온 농도 지수와 이걸 pH라고 하거든.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가 뭔지를 배울 거야. 이걸 pOH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P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거야. P. 자, P 해놓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그러면 P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해요.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P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자, 25도씨에서
pKw를 계산해. 자, 25도에서 pKw. p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니? 네. kw는 얼마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라 그랬죠? 네. 그러면 1.0은 빼고 그냥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해봐. 이건 얼마야, 그러면? 14. 네. 14가 나오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볼 거야. KW는 자 H3O 플러스 P는 마이너스 로그니까 이렇게 고치자.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도 될까? 네. 근데 로그의 곱은 뭐와 같죠? 더하기. 더하기니까 봐봐.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네. 그래. 이걸 pH라고 하 이걸 POH라고 하 자, pH하고 POH 더한 거는 얼마가 나와야 돼? 무조건. 14. 14란 뜻이잖아. 맞아? 네.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액성에 관계없이 자, 액성에 관계없다는 말은 산이든 염기든 중성이든 상관없이라는 말과 같죠? 네. 상관없이 이런 말과 같아요. 산이든 염기든 중성이든 모두 상관없이 25도씨에서 자 pH 더하기 pOH는 얼마다? 14다. 알겠니? 네. 무조건이야. 그러면 요거는 자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액성에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이야. 산에서든 염기서든 중성이든 관계없이 pH, pOH를 더하면 무조건 10의 14가 나와야 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pH 1 단위당 H3O 플러스는 10배 차이예요. 알겠지? 네. 지수로 가기 때문에 10배 차이가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즉 pH 5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래서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pH가 6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는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배 차죠? 네. 그치? 네. pH 1 움직일 때마다 농도는 10배 차이로 변한다. 그리고 자 산을 아무리 묽혀도 염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염기를 아무리 묽혀도 산이 되지 않죠? 네. 뭐가 돼 그러면은 거의 중성이 되죠? 알겠니?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pH 6짜리를 농도를 100배 묽혔어. 그러면 pH 6짜리면은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네. 그거를 100배 묽힌다고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7승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중성에 가까워진다. 알겠지? 꼭 네. 기억해도 네. 산에다가 아무리 중류수를 많이 부어도 염기는 되지 않아. 거의 중성이 돼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자, 수용액 액성과 pH, pOH는 어떻게 따지는지 봐봐. 첫 번째 산성은 자, pH가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크지요? 네. 이게 산성일 때야.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pH는 7과 같고 pOH도 7과 같아야 돼. 그 다음 염기성에서는 pH는 7보다 크면은 pOH는 7보다 작죠? 네. 왜냐면 pH 더하기 pOH는 항상 14가 나와야 되니까. 됐니? 네. 자, 예성아,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음, 아니요. 자, 요거 오늘 배운 거는 또 외워야 되겠지? 네. 외워야 돼. 요 과정에 있는 거를. 자, 중화 반응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 할 테니까 자, 오늘 요 배운 데까지 역시 또 외우